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가 오늘 신흥국 지수를 조정합니다. 중국 주식 비중이 확대되고 우리 주식 비중은 줄어들게 됐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출렁이는 가운데 MSCI 쇼크 우려까지 커졌는데요. 이 MSCI 지수가 정확히 어떤 건지 또 우리 증시에 영향을 어떤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이 MSCI 지수라는 것이 좀 생소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네, 일단 이제 자산 운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펀드 같은 데 가입을 하시게 되면 자금을 넣고요. 그런 자금이 운용될 때 특정한 지수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이렇게 자금들이 운용이 됩니다.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MSCI는 몇 가지의 이제 지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선진국 지수, 23개 정도의 선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진국 지수, 가장 많은 자금이 사실 이 지수를 추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신흥국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국제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이 신흥국 지수를 추종을 기준으로 삼아서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신흥국 지수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느냐, 그 구성 비중이 달라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지수인 거죠. 예, 자 오늘 MSCI가 이제 지수 변경이 오늘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부터 이제 새로 비중이 변경이 되는데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선진국 지수는 사실상 우리가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고요. 신흥국 지수가 그 구성 비중이 바뀌게 됩니다. 중국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 이전까지는 포함되고 있지 않았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새롭게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조금 십시일반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있던 국가들의 비중은 조금씩 줄여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새로 편입되는 국가 내지는 비중이 늘어나는 국가가 다시 조금 더 높은 비중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비중이 기존에 비해서 조금 더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MSCI 신흥국 지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약 3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국은 다시 두 가지 이제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기존 중국 주식 일반 주식과 그다음에 A 주식, 외국인들은 투자할 수 없는 A 주식, 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A 주식이 현재는 5%의 비중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비중을 오늘부터는 10%로 늘리게 되는 작업들이 두 배로 늘리게 되고요. 8월 달에는 15%로 늘어나고 11월 달에는 이것이 2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중국 A 주식의 비중이 확대된다라는 의미, 꾸준하게 확대된다는 의미인 거고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비중이 11월까지 꾸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비중이 줄어들면 MSCI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는 국제적인 자금 흐름,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펀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펀드들이 우리나라의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게 된다는 의미인 거니까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비중이 그렇게 줄어들게 되면 좀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우리나라 비중이 어느 정도로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예측, 물론 이건 예측인 거라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MSCI 신흥국 비중이 12.8% 정도 되는 것으로 4월 말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 A 주식의 비중이 이제 현재 5%에서 10%로 늘어나고 최종 20%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비중은 12.8%에서 12.08% 정도로 약 0.7에서 0.8%포인트 축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가 약 3조 원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규모가 올해 맥시멈 3조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를 제기하게 되는 거죠.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말까지 중국 A주 비중 20%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셨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 증시에는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중국 증시는 당연히 우리나라와는 반대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자금 유출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반대로 중국은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네. 중국 시장이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계속되면서 중국 경제가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히려 자금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MSCI에서 비중이 확대가 된다면 이것은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 속도를 늦추어 줄 수 있는 한 가지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MSCI 비중이 확대된다면 반대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중국 증시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는, 조금 이제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비중이 축소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거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지금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앞서도 잠깐 이제 언급해 드렸는데요. 지금 12.8%에서 12.08%까지 비중이 축소되게 된다면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3조 원까지도 자금 유출이 가능하다. 물론 이거는 이제 최대 한도치로 잡은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최대 한도치까지 자금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수준, 현재 지금 5월 달에 자금 유출 기록들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1.5조 정도 순유출, 그러니까 순매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MSCI의 비중 축소로 인한 효과는 아니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 중에 일부 최소한 20%에서 30% 정도는 MSCI의 비중 축소로 인한 결과로일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8월 달에 또 한 번, 그리고 11월 달에 또 한 번 비슷한 규모의 외국인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죠. 예. 네, 자 계속해서 증권거래세 인하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증권거래세 인하가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30일부터 매매 계약 체결일부터 인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뭐 주식 거래로 인해서 이제 주식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이렇게 논란이 많았었는데 네네. 이 증권거래세 인하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증권거래, 주식거래에 있어서 가장 큰 거래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0.0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것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0.05% 인하되는 거고요. 코넥스 시장에서는 0.2%가 인하가 되는 겁니다. 예. 가장 중요한 주식 거래 비용이 줄어들었다. 그만큼 주식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 요소 부담이 줄어들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식 거래가 일정 부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현재 1년 동안의 증권 거래 세수를 살펴보면 약 6조 원에서 8조 원 정도의 증권 거래 세수가 매년 거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 0.05%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걸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1조에서 1.5조 원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매년 1조에서 1.5조 원 정도의 금액이 증시에서 사실은 증발되는 금액이었는데 이것이 증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증시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금액으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유동성이 유입되는 효과, 이를 통해서 가격이 굉장히 완만한 속도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생긴다. 유동성 측면, 그다음에 증시의 가격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적 변화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증시가 더 활발해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실제로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제 세율의 인하 자체는 증시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0.05%의 세율 인하이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인하의 폭이 작다. 이렇게 인하의 폭이 작게 되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뭐 이러한 비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인하가 되었을 때 비록 현재 인하 폭은 굉장히 작아 보일지 몰라도 이런 효과들이 향후 5년간 내지는 10년간 계속해서 쌓여 나간다면 그 효과는 분명히 유의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포인트는 정부가 이번 인하가 일회성 인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인하를 반복적으로 지속해 나가겠다. 그럼으로써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수준까지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속성 상에서 평가를 해준다면 분명히 굉장히 유의적인 변화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런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또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요구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전환 등 이런 과세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증권거래세의 인하는 궁극적으로는 증권거래세의 폐지를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증권거래세의 폐지와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과세 체계의 변화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강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증권거래세는 이미 오래전에 폐지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제로의 전환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증권거래세는 폐지가 되었고요. 대신에 주식 양도소득세제로 이제 대체가 되었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조세 트렌드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완만한 형태로 주식 양도소득세제가 확대되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 자본시장 규제 체계의 변화, 그리고 자본시장 세제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본시장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하는 쪽으로 특히나 진입 규제라든지 혹은 핀테크 촉진을 위한 금융시장 규제 완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주식 양도소득세제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손실의 2월 공제라든지 손익통산 그리고 장기 투자에 대한 그런 이제 우대 세율의 적용 같은 이러한 합리적인 방향성으로 세제를 변화시킨다면 자본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